모자익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구가 하나라는 걸 보여준 가장 큰 획기적인 과학적인 이벤트였어요. 달은 탐사를 하고 있고 화성도 가고 있는데 왜 북극은 모를까? 그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북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는 그런 게 모자익이고요. 모자익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구가 하나라는 걸 보여준,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가 하나의 인류라는 걸 보여준 가장 큰 획기적인 과학적인 이벤트였어요. 배가 60년 전에 난센이 북극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목선을 가지고 북극을 갔는데 소위 탐사가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인류가 그 난센의 정신을 계속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북극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달은 탐사를 하고 있고 화성도 가고 있는데 왜 북극은 모를까? 여러분도 한번 의아하실 거예요. 북극을 모른다는 제 표현 때문에. 현재 북극에서 겨울을 풀로 12달을, 그러니까 1년 12달을 북극에서 지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록도 없고요. 왜냐하면 북극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혹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한 10여 년 전에 독일이 주도가 되어서 북극을 12달 동안 한번 감시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자익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모자익의 약자는 떠다니는 부유성 실험실이라는 뜻이에요. 큰 대형 얼음판에 배를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배 고정된 배가 이제 엔진을 끄고 얼음판에 갇혀 있으면은 그 배가 얼음과 같이 쭉 흘러가면서 북극에서 겨울을 보내요. 그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북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 세계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는 그런 게 모자익이고요. 전 세계 한 20개국에서 한 9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이룬 아주 역사적인 이벤트입니다. 그 연구에서 이제 한국이 유일하게 또 저희 팀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실제 모자익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북극에서 12달을 보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투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었는데, 대신에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인공위성 원격 탐사라는 기술이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허용을 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모자익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그 아리랑 위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자체 위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리랑 5호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극지에서 흐린 날씨나 극야가 있는 빛이 안 들어오는 날도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자익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폴라스톤 홀을 어떤 얼음에 고정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죠. 왜냐하면 배가 얼음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거의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그 배가 고정된 얼음이 깨지거나 뭐 흩어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역할이 이제 아주 단단한 얼음을 찾아서 가는 일이에요. 그 단단한 얼음을 찾고 거기에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그 폴라스톤호가 고정될 수 있는 얼음의 후보군을 선정하는 작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고요. 그 아리랑 5호를 사용을 해서 모자익이 진행되고 있는 그 메인 기지, 그러니까 모자익 그 얼음판에 갇혀 있는 배의 주변의 얼음에 대한 환경을 계속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연구자들이 있는 그 연구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위성으로 관측을 하고 다른 분들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흘러갈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 또는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얼음이 깨지거나 아니면은 흩어질 거에 대한 미리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인공위성으로 지원을 했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알게 됐으니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극지 겨울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극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잘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극야라는 게 있어요. 해가 뜨지 않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생물은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죠. 북극에는 보면 얼음 밑에 아이스 에일지라고 해서 미세한 플랑크톤이 얼음 밑에서 자라요. 근데 북극해 같은 경우 북극 중앙 쪽 가면은 이제 그 얼음 밑에 있는 아이스 에일지조차도 빛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그 모자익 기간 동안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거기서도 그러니까 극야 기간 동안에도 생물이 자라더라. 과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건대 달빛,
달빛을 가지고 생명들이 자라고 있는 것 같다. 또는 생명체가 있어야만이 바다라는 큰 그 생태계가 유지가 돼요. 소위 말해서 1차 생산자가 있어야지 2차 생산자가 있는데 그 1차 생산자에 해당되는 파이토플랑크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북극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관측을 아리랑 5로 하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은 얼음판이 한번 생성이 되면은 녹을 때까지 계속 하나의 형태로 유지가 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얼음판이 지속적으로 깨졌다가 붙었다가를 반복하다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물론 뭐 과학적으로 이유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지는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잘 못했죠. 왜냐하면 그곳을 관측한 적이 없으니까. 그 한 10여 개월 동안 계속 얼음판을 모니터링한 결과 얼음들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하고 그다음에 좌우 막 회전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이동 상태를 우리가 관측을 했고 우리가 관측하는 중간 가운데 크게 발견한 것이 얼음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을 해서 난데없이 이게 그 그러니까 길이 한 1km 정도로 쭉 금이 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과학자들이 많이 크게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는 앞부분이라서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얼음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모자이크 기간 동안에 국내 기술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모자이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년 동안 만에 만든 국제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이벤트였는데 13개월에 이제 여정을 시작했던 모자이크 중간에 코로나가 이제 아주 번성을 하면서 큰 일들이 생겼었어요. 과학자들이 13개월 동안 그 모자이크 프로그램에 다 투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개인 생활도 있고 또 연구도 이제 계속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대를 하기로 그 교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1차 대가 가고 나면 2차 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2차에서 3차인가가 아마 코로나가 크게 번성이 돼서 인원 교대를 못하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제 이 모자이크를 취소할 거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 20개국이 협동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다음 차대에 들어갈 사람들을 미리 북극의 슈발바르 섬에 도착을 해서 약간의 격리 시간을 가졌어요. 예전 같아서는 이제 교대를 하기 위한 다른 배가 육상에서 출발해서 그쪽 폴라스톤에 가서 사람을 이동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극지에서 활동 중이던 폴라스톤이 다시 시동을 걸어서 얼음을 깨고 다시 나와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학자들의 그 호기심, 과학자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가 같이 협심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 모자이크라는 프로그램은 완성을 하자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고요. 폴라스톤을 운영하는 이제 선장님 두 분이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투입이 되기로 했는데 한 분이 교대를 못해서 거의 13개월 중에 10개월을 배에서 그러니까 머무는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모자이크 끝날 때 좀 아쉬운 일이 있었는데 모자이크 끝나고 이제 귀환을 하는 날 보통 이제 이렇게 큰 이벤트면은 각국에서 언론사들이 와서 이제 촬영을 하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폴라스톤이 귀향하는 귀향지의 주민들만 한 10m, 20m 간격으로 띄엄띄엄 서서 플래카드를 하나씩 들고 아주 외롭게 배가 귀향하는 것을 이제 환영하는 일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인류의 어떤 큰 팬데믹 같은 현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자이크라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모자이크 동안에 알게 된 인류가 하나라는 것이죠.